자, 재테크 알아야 본다. 지금 이 시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절세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고민 상담 받고 있고요. 특히 건물 관리하면서 진짜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재테크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6676-0230번 전화 상담이고요. 자, 문자 접수는 샵 8181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방에서 연락을 또 많이 현재 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전화가 만약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남겨진 번호로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담 좀 이어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연신내에요. 근데, 네. 먼저 일요일날 비가 좀 왔잖아요. 네. 근데 지하실에 물이 좀 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벽지랑 이렇게 좀 망가졌나봐요. 그런데 예. 그걸 좀 보상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보상해줘야 되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 건물주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건물 지하 1층 일단 물이 와서 비가 와서 물이 찼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황대현 의원님? 누가 보상해달라 그래요? 세입자. 누가 예. 달라 그래요? 세입자가요. 세입자가요. 네. 일단은 그 천재지변이 아닌 한 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건물주가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합의를 보셔야 돼요. 예, 합의를 보셔야 되고요. 예. 혹시 다만 그 보험, 화재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이제 그 항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보상 항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보험 가입하셨나요? 네. 화재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한번 살펴보시는데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가 영업손실, 아니면 이런 또 집기에 대한 파손이 있어갖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면 아마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셔갖고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네. 비가 많이 안 와도 건물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그 지하에서 물이 차갖고 건물이 큰 경우에는 집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에도 그 원천 저수지가 예. 어저께 넘쳤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비가 예. 안 왔는데도 넘치는 거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비에서 이제 고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물 좀 대형 건물일 경우에는 집수정이라는 게 있고 모터가 지하에서 끌어올리는데요. 모터가 고장나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큰 건물일수록 모터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 모터하고 네. 보조, 예비 모터가 있어갖고 본 모터가 안 돌아갈 경우에는 예비 모터까지 돌려야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비 모터까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것이 로스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은 보상은 잘 합의하셔갖고 세입자한테 그 합의를 이뤄내시고요. 네. 앞으로 건물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떤 보상 항목을 좀 활용하면 좋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런 그 대부분의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보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거를 특약사항으로 넣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대부분 분들은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또 법적으로 다중이용업소라고 해갖고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그런 내용들은 의무적으로 세입자도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작고 네. 부담이 안 되는 1년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특수 항목들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상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예, 보험은 그래도 들어놓으셨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거를 잘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나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네.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그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일단은 요 대답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애청해 주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 가입해 놓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또 이 협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돈이 될 수 있는 뉴스 정보들 오늘 어떤 것들이 있을지 뉴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황대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네. 제가 지금 뉴스를 하나 이제 그 검토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건물 하나 짓는데 에너지 관련 인증만 9개. 9개. 예.
그래서 지금 그 건축물 그 에너지 관련해서 녹색 건축 인증제도,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성능,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해갖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또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부처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증제도 이런 취지와 내용은 좋지만 결국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뭐 관리비도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일정 손실들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이라는 부분이 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환경 인증제도, 네. 에너지 인증제도를 실행을 해서 예. 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또 환경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소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만들어라. 이제 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에 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지증축 리모델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세월호 사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두각이 되고 디테일화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에너지라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은 좀 더 디테일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증축 리모델링도 사실은 5월달 벌써 이번 달부터 막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뭔가 좀 주춤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 안전의식이 더욱더 팽배해지면서 네. 좀 구체화, 세분화, 좀 디테일화되는 그런 법령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데 네. 건물 관리에 있어서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물을 수동적으로 관리하셨던 분들이 이제 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런 전문 이 건물 관리 업체에 맡기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좀 이제 앞으로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확실히 필요하고요. 자, 그럼 기존의 건물들의 경우에도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세제 혜택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 효율성을 높여볼 수 있나요? 일단 에너지 관리만 본다면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네. 에너지 관리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런 환경 인증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기존 건물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등급을 높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법에서. 근데 이제 인증은 못 받더라도 예를 들어 뭐 고주파 변압기 하나만 바꾸더라도요. 네.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고주파 변압기 하나만 바꾸더라도 네. 에너지 절감이 한 달에 10%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요. 예. 이런 경비 절감이 이제는 보유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유 기간 동안에 경비 절감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그런 거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 한 10층 건물인데요. 전문 자산관리 건물 업체한테 맡겼더니 네. 월 경비가 한 1,000만 원 줄어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용역비용도 물론 나갔지만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액적으로 뭐 약간의 부담은 있더라도 네. 일단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자, 이러한 부분에 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서울전화 026676-0230번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자, 문자 접수는 샵 8181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내용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건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 또 세제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번엔 문자 상담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네, 띄워주시죠. 길게 남기셨네요. 자. 네. 회사 사옥을 옮기려고 한대요. 사옥을 매입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답변을, 해야죠. 홀려정해 주시겠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 심플. 사실 얼마 전 그 LH 광고에 LH의 그 이제 그 주택 광고를 보니까 네. 아내가 전세를 알아보다가 집을 사자고 합니다라는 네. 그런 광고 멘트를 봤는데요. 예. 맞습니다. 회사들도 요즘에는 사옥을
이제 매입하는 그 추세가 결국은 기업이 중소형 빌딩을 매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저성장 시대에서 이제 저성장 시대가 도래가 되고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업들이 사실 큰 자금을 건물 사는데 묶여두는 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바뀐 거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꾸 해마다 임차료는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비용하느니 차라리 회사 유보금 뭐 이런 갖고 있는 자금에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임차료보다 적게 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뭐 추후에 차익 뭐 이런 예상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임차자에서 임대인으로 바뀌는 결국 기업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또 직원들도 또 프라이드를 갖고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임차보다는 기업들도 건물 사옥을 매입하는데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사옥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셔라. 임차보단 사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야말로 다양한 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셨던 팁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서현수 세무사님한테도 이렇게 좀 우리가 모르는 세제 혜택에 있어서 남다른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 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부동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네. 추세가 지금 대부분 관리를 위탁 용역을 의뢰를 하는 추세입니다. 선진 네. 미국이나 유럽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관리 용역 업체에 위탁 의뢰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중소형 빌딩들도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안전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네. 절세 이야기 노는데 매출을 줄이지 않는 한 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빌딩 같은 경우에. 네. 그렇다고 가짜 비용을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사실상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중국 빌딩들 보면 노후화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실제적으로 세무서 신고할 때 장부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빌딩 관리를 중소형들도 이제는 그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관리를 맡기면은 거기에 전부 임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세금 문제부터 네.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예. 그 세무사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형 빌딩들도 그 위탁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너무 그 직접 관리하지 마시고 결국 자식들 다른 일을 해야지 그 소형 빌딩 관련을 맡기지 마시고 예.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게 오히려 아무래도 세금 뭐,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뭐 여겨집니다. 수수료는 물더라도 일단 뭐 선진국 네. 자체도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자체가 임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세금이 예. 줄어듭니다. 사실상 그 비용이 나가지만은 그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왜 빌딩 임대라는 게 사실상 비용이 없습니다. 네. 매출을 줄이지 않고 인건비 들어가는 걸 없겠다 하는데 그게 네. 무슨 세금이 절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걸 하다 보면은 그 관리 업체들이 또 그 빌딩을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정리할 때 미리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컨설팅을 네.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알겠습니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 봅니다. 예. 자, 자, 전화 상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나마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어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은퇴자금으로 네. 강남에 네. 수익형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은퇴자금으로 어떻게요? 강남에 예.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네. 수익을 좀 올리려면 예. 어느 정도로 시작할 때 자금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 좀 굉장히 좀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네요. 강남 수익형 부동산 2천만 원 정도의 일단 월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현 단계상. 2천만 원이면 진짜 작은 돈 아닌데. 월세 2천만 원을 만들려면은 수익환원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뭐 5%만 하더라도요. 한 35억, 40억 정도가 있어야지 사실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산가들이 대출을 무조건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적절하게. 특히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투자 금액은 뭐 한 20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10% 정도까지 만든다면 20억이면은 한 조금 12%가 넘어가네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강남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 지역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월세의 목적을 두신다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수익형인 부동산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공부를 해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상가라든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월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또는 효율성을 높여보고 싶다면 또 세제 혜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하단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전화 0266-76-0230번으로 전화 그리고 샵 8181을 통해서 문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프로그램 재테크 알아야 번다잖아요. 생활 경제 코너로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청자 게시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많은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